2019년 7월 1일 하반기 월요일 그 첫 시작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돈다방 미쓰리 오프닝이 삭제되었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오프닝을 녹음하면서 사실 오프닝만 녹음하면서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음악과 또 박자를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오프닝을 다 녹음한 다음에 오프닝 녹음하면서 진을 빼는 바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오프닝을 녹음해야 되고 그래서 종종 오프닝만 1시간 가깝게 녹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2019년 하반기 시작이니까 오늘부터는 굳이 따로 오프닝을 준비하지 않고 곧바로 돈다방 미쓰리 본 내용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좀 구성해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적응 안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분들 금방 적응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김정은과의 만남을 좀 원한다. 나 근데 그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올린 글이었다. 김정은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갑자기 오후에 알게 돼서 그렇게 급박스럽게 32시간 만에 극적인 만남이 DMZ에서 진행됐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극적일까요? 아니면은 한편의 멋있는 쇼를 구성한 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좋아하는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쇼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권력의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지난 6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내가 방문할 곳 중 하나가 DMZ다. 그리고 그 기자의 질문이 만약에 그렇다면 김정은이 어이구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 우리 DMZ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안을 혹시 한다면 만날 수 있느냐? 그곳에서 만나느냐? 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답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 사전에 그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안보 문제, 보안 문제를 이유로 그 전문 매체 더 힐에다가 이거 보도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더 힐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개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번에 DMZ에서의 그 두 정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분의 정상이 만난 그 극적인 그 만남 이슈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갑론을박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저거 분명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아니다.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진행된 거다.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너는 미쓰리 너는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북한이 비핵화되는 거 싫으냐? 그게 극적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그냥 언론에서 아이고 32시간 만에 극적으로 진행이 됐어요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미리 계획했다는 둥 이런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그 극적이라고 불리워지는 만남이 극적이었던 아니면 정말 아주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한편의 쇼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실리만 챙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저는 그게 극적이든 극적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 그리고 일본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똑부러지게 똑소리나게 지혜롭게
잘 이 상황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웃사이더가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들이대면 혹시 이 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안 됐다. 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에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극적이니 아니니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실리만 챙기면 된다. 그리고 저는 이 그러니까 북한과 지금 미국과 뭐 극적인 만남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게 정치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 한 20분짜리 방송을 유료 방송으로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죠. 제가 그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곧바로 정말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그 모습이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서 특보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화면을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작년에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DMZ에서 만나서 악수하는, 사실 그때는 저는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런 것도 보는구나. 뭐 그런 그 되게, 뭔가 그 소름 끼치는 뭔가 그 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감동적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제가 그렇게 감정이 실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쫙 그 소름 끼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자리에서 악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월경을 하고, 저 그것 때문에 되게 솔직히 좀 빵 터졌습니다. 방송 자막에 뉴스 속보, 뭐 트럼프 월경해서 뭐 기쁘다 뭐 이렇게 한 줄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게 좀 빵 터졌습니다. 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m까지 또 걸어가서, 근데 사실 저는 6월 30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그 DMZ에서의 그 극적인 만남에는요, 그렇게 소름이 돋진 않더라고요. 아마, 글쎄요. 물론, 지난 4.1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분이께서 만났을 때도 분명히 치밀한 어떤 그 계획해서 만났겠죠? 그럼 오히려 6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더 소름이 끼쳐야 되는데, 저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랑 협상 그냥 제대로 뭔가 내놓을 카드 없이 민망하게 돌아가기 애매하니까 김정은 끌어들여가지고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저한테 각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김여정이 하던 그 업무를 현성월이 대신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그런데 엄청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김정은 위원장을 아기 다루듯이,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아랫사람 다루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했어요. 자, 근데 어제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닌데 벌써 구면인데, 그리고 서로 뭐 아름다운 친서를 주고받는 사이인데 김정은 대통령이 너무나 긴장을 한 거예요. 제가 딱 드는 생각이 김정은이가 요거 고저 사전에 계획된 거 요거 발각되면 요거 그죠? 요거 되게 민망할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즉 즉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 들통날까봐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그런 표정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취미가 없거든요. 취미가 없는데 저는
취미가 뭐냐면 사람 관찰입니다. 예, 사람 관찰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증권사 입사할 때 그 사장님 면접에서 갑자기 사장님께서 만약에 미쓰리님 이렇게 영업을 내보내면 어떻게 손님을 끌어오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저는 솔직히 뭐 그렇게 영업이 뭐 증권 영업이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예. 그냥 연봉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단 취직해야죠. 그죠?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녀과장인데. 그래서 일단은 연봉 많이 준다고 하니까 입사를 지원했는데 어찌어찌해서 계속 이제 예, 통과하는 바람에 사장님 임원 면담까지 가게 됐습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면접에서 사장님께서, 만약에 미쓰리를, 길에다가 이렇게 영업을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셨는데, 저는 사람 관찰하는 게 취미니까, 하루 종일 길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관찰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그래서, 제가 취미가 그거라서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루 종일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불리고 싶을 것이고, 그런 거 좀 알지 않겠는가라고 답을 했더니,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들이 빵 터지는 바람에 제가 꽤 우수한 면접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람 관찰하는 게 취미거든요. 그리고 증권회사 브로커를 이제 담당하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을 만났고, 예, 정말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많이 매매한 거로도 랭킹 안에 들 거라고 자신하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도 예, 저는 그렇게 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영업사원들 랭킹을 정하면 저도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관찰하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 계획한 거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들통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긴장감이 저는 얼굴 표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시진핑 주석은 시간을 벌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쇼를 펼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그 이제 비공개 회의가 들어가기 직전에 나눈 이야기들 김정은 대통령은 정말 어색하게 눈을 못 마주쳐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아이고 그저 뭐 어저께 소식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즉각적으로 만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과장하는 멘트를 쓰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뭐 나와줬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뭐 안 그랬으면 뭐 언론에서 상당히 뭐 안 좋은 내용들 내가 민망할 정도로 안 좋은 내용들을 올렸겠을 것이다. 뭐 부정적으로 보도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예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방송들을 쭉 보면서 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했던 거구나라고 느꼈고 제가 앞서서 김정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주고받은 친서 내용에 과연 뭐가 있을까?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그렇게 좋아했을까? 만약에 내가 김정은이라면 나는 당신이 대통령 재선에서 오랫동안 당신과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 좋아할 수 있는 얘기는 없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저는 미국이 진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2부에서도 그런 얘기 다시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기의 만남에서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돌아갈 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렇다면 김정은한테 김정은 위원장과 둘이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메달을 달아주자. 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다음에도 또 그런 얘기하죠.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온전히 무슨 정치가의
유행어 같아요. 예, 인내심을 유지하겠다. 예, 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러한 멘트들이 지금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극적인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예. 자, 우리는 그 만남은 만남대로 이제 예, 그러려니 하고요. 뭐 극적인 만남 이제 우리 너무 예, 자주 보지 않습니까? 처음이야 뭐 극적이지. 그죠? 뭐든지 자주 접하게 되면 예, 금방 또 좀 별거 감흥이 떨어지는 예, 감흥이 떨어지는 것이 또 바로 인간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감흥이 떨어지는 예, 그런 DMZ의 극적인 만남을 좀 뒤로 하고 우리는 돈을 얘기하는 경제인들이니 오늘부터 열리는 또 한 주 동안의 경제, 증시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현지 시간 오늘부터 2일까지 오펙의 정례회의가 개최됩니다. 원래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오펙의 정례회의였는데 이 산유국들이 자, 우리 세계의 만남을 확인하고 결정하자라고 회의를 7월 1일부터 2일까지 미루죠. 자, 그 회의가 이제 열립니다. 근데 이미 G20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즉 오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산유국들이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는 이 감산량을 2019년 연말까지 유지하자라는 것에 예,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왜 감산을 연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세계 경기 둔화가 좀 우려된다. 그 부분 때문에 감산을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니 분명히 수요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을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국제 유가를 좀 떠받드는 역할을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에 대한 고조 그리고 앞으로 더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은 배제된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된 상태죠. 제가 이번에 물론 7월 2일 날 오펙 정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진짜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리 언론에서 뭐 오펙을 중심으로 하는 감산 6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뭐 합의를 봤다더라라고 얘기를 해도 공식적으로 딱 뭔가 그 감산을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워낙 요즘에 언론에서 예, 좀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7월 2일 정례회의가 끝난 다음에 정말 그러기로 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러기로 한 것과 별도로 뭔가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펙을 중심으로 하는 감산을 6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미쓰리가 조금만 앞서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지금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왜 그거는 반영하지 않았을까? 아직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자, 미국과 이란 이거 긴장감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왜 이런 거는 체크하지 않았지? 자,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했을 때 예, 7월 2일 날 결과를 보고 다시 유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 문제 이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7월 6일 날 유럽이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 등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2단계 조치 진행하겠다라고 이란에서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7월 6일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란을 계속 압박하고 제재하는 가운데 이란이 계속 개기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미국이 이란을 그냥 조지고 싶은데 명분이 없다. 자, 그러면 뭔가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빌미로 미국이 이란을 칠 수가 있죠.
자, 지난번에 미국 드론이 이란 혁명수비대로부터 격추를 당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욱하는 마음에 이란을 공격해! 라고 했다가 10분 남겨두고 취소했다. 그거 만약에 취소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좀 욱하는 그런 약간 일명 열받았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벼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 문제로 보지 말고 왜 우리가 호르무즈 지역에 유조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왜 우리 미국이 돈 들여가지고 지켜줘야 돼? 어이, 니네들도 합류해. 라고 제안을 했고 일본은 군대를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싶겠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어이 대한민국 니네 중동 지역의 기름 85% 쓴다며 니네 파병 안 할 거냐? 라고 눈만 찡긋해도 우리는 파병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이란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과 다국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합군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떤 작은 사고가 터졌을 때 연합군 조직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는 더 이상의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카드를 내놓고 상당히 이란에 대해서 좀 유화적으로 바뀌었다. 뭐 당연하게 그렇겠죠. 뭔가 한시름 놓았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이 미국과 이란 문제를 쉽게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29일 날 미국 공군이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카타르 공군 기지에 처음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오펙 회원국들이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과 이 미국의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그러한 고민은 정말 미국과 이란의 어떤 긴장감이 조금 더 고조된다면 당장 아마 시장에서는 또 뭔가 그런 분위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내용들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들, 가장 중요한 일정들이 7월 5일 날 몰려 있는데요.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는지 2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